현재 미국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및 한국계 이공계 교수가 3,5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현재 미국의 명문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각종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돈벌이 수단에 활용하는 한국인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여러 기사를 보게 되면 관심사 비슷한 사람들을 모았더니 대박, 애플도 배우는 대박의 비결, 한국 청년 200명 몰릴만 하네 등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줄곧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대박도 있고 반대로 쪽박도 있을 테지만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용하고 계신 앱 무신사, 당근마켓, 오늘 이 집은 정말이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아이디어가 초대박을 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성공에 놀라워하고 있고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무신사와 당근마켓, 오늘 이 집은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입니다. 실제로 현재 세 회사 모두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은 도대체 이런 기업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관심을 갖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에는 도대체 한국에서 이런 아이템들은 누가 생각한 거야? 한국인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사고 싶다. 꽤 좋은 생각들이 한국에서 모이는 것 같아라는 제목으로 또는 댓글 반응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업들은 대부분 이용자들끼리 소통하는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무신사의 모태는 2001년 문의련 포털 사이트 프리첼의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였다고 합니다. 신발 덕후들이 운동화를 자랑하던 이 커뮤니티가 2005년 무신사닷컴으로 독립하여 종합 패션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웹진 및 이커머스로 영역을 넓힌 무신사가 2012년 법인을 설립했고 이후 꾸준히 국내 1위 온라인 패션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역시 무신사와 시작이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당근마켓의 첫 출발은 2015년 만들어진 판교장터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판교 지역의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이었다고 합니다. 판교 기업 이메일을 인증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후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활발해졌으며 해당 앱은 지역 주민으로 이용자의 범위를 넓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당근마켓은 그때부터 당신 근처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반경 6km 내 좁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이퍼 로컬 커뮤니티 기반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은 현재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넓은 사용량을 보이며 초대형 앱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의 집 역시 별반 다르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인테리어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앱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2014년 커뮤니티 오픈 이후 올해 오늘 이 집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600만 명에 달하는 무신사, 당근마켓과 함께 국민 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제2의 무신사, 당근마켓, 오늘 이 집을 꿈꾸는 커뮤니티 스타트업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모임부터 시작해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골프 모임, 헬스 모임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또 이 회사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의 장점을 발판 삼아서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역시 한국인들의 이런 아이디어를 높게 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해외에서도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디스코드 같은 채팅 플랫폼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학교 동아리와 같은 일상에서도 활발히 사용되는 플랫폼이 바로 디스코드입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게이머들 외에 스타트업 등 회사에서도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진 아이템입니다. 물론 레딧이나 쿼라 등 다양한 커뮤니티 역시 하나의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가파르게 상승 중인 무신사, 당근마켓, 오늘의 집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활발해졌다는 점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럼 도대체 커뮤니티는 왜 이렇게 활성화가 됐고 현재 사업 아이템으로까지 자리 잡게 됐을까요? 커뮤니티는 플랫폼 스타트업 성장에 있어서 일종의 성공방정식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신사, 당근마켓, 오늘의 집처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입지를 다져온 스타트업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충성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는 게
커뮤니티가 가자는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너도 나도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은 관심사로 똘똘 뭉친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아이템들은 커뮤니티의 연장선이 되고 필요한 제품을 또는 필요한 이야기들을 더 전문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MAU와 같은 지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플랫폼 업계에서 이용자 수를 많이 잡아두는 건 회사의 덩치를 불리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한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유독 한국인들의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큰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단숨에 수천,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심지어 정말 사소한 아이디어 하나가 좋은 아이템이 됐고 사용자들에게 더 편의를 가져다 준다는 점이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한국의 빨리빨리 사회를 이런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정말이지 한국인들은 어디까지 더 편해져야 만족할 수 있을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 밖에도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이런 한국의 덕후들이 떼돈을 버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한 해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저런 사람들은 덕후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런 대형 기업을 갖췄다니 대박인 것 같아. 솔직히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의 희망이 되는 것 같아. 저런 사람이 미국에도 있으면 좋겠다.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나 요즘 그런 사람들조차 한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미국에서 사업을 펼치겠다는 거 아닐까요? 한국인들은 성공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무신사라는 앱은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프라인 쇼핑도 좋지만 온라인 쇼핑이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무신사라는 앱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당근마켓을 비롯해 각종 중고거래 앱을 먼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꽤 좋은 물건은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고 급할 때 바로바로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생각에는 더 놀라운 건 중고거래를 하는데 전혀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고거래를 할 때마다 이게 무섭니, 저게 무섭니, 누군가에게 해코지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럴 걱정을 하지 않는 것부터가 너무 부럽습니다. 내가 알기로 한국은 중고거래를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세이프존까지 만든 걸로 알아요. 앱도 앱이지만 이런 제도가 우리에게도 시급합니다. 한국의 아이디어를 꽤 많은 나라들이 가로채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 역시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출국하고 있어요. 어쨌든 모두 한국인이니 한국인들은 솔직히 대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